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는 누구나 글을 써야 한다. 특히 엄마들이면 더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글쓰기 동기부여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 그래서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은 들었어. 그런데 도무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글을 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일 먼저 써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써야만 하는 이야기는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바로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너무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할 얘기도 없어요. 잘 아는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방송을 만들면서 특히 휴먼 다큐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을 했고요. 가장 최근까지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소한 휴먼 다큐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섭외를 하려고 전화를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방송 출연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고요. 제가 그래서 통화하면서 어떻게 생활하시는데요? 라고 여쭤보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글 쓰는 것도 일상 속으로 카메라를 들이미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 보이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도 어떤 프레임 안에 넣어두면 특별하고 소중한 일상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이런 똑같은 일상도 분명히 특별한 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강사로 활동하게 된 데에도 이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글을 쓰는 사람이었지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김미경 쌤 같은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내면의 심판자가 고개를 딱 들면서 강사? 네가 무슨 강사? 넌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하잖아. 강사는 뭔가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너는 그런 것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 밖으로 내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저 자신이잖아요. 제 자신이 듣기에도 너무 부끄럽고 허황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서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제 꿈으로만 간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오고 제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점에 한 인터넷 자기개발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상, 독서, 명상, 운동 등등 자기 개발에 필요한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던 나머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카페에 글을 쓰게 됩니다. 제목이 알코올 중독자와 나인해빗이 만나면 생기는 일이었어요. 좀 후킹이 있죠. 내용이 뭐냐면 제가 원래도 술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과 여럿이 어울려서 왁자지껄하게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혼자 술 마시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실제로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효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자기개발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술도 안 마시게 되고 운동하고 책 읽고 새벽 기상하고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제 모습이 너무 좋아서 이 내용을 글로 썼는데요. 이 글이 카페 내에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든 대표님 눈에도 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이 저에게 미니 강의 요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글쓰기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요청 들어온 강의는 나의 변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 인생 첫 강의였던 거죠. 다들 듣기 좋으라고 해주신 얘기도 있겠지만 와 무슨 새밭이 같다, 작가가 아니라 강사를 해야지 됐다, 이렇게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나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쭈그러져 있던 마음이 펴지고 나 진짜 강사를 해도 괜찮을까? 이러한 용기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이 강의가 마중물이 되어서 저는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 강의를 하게 되었고 또 책 한 권을 내면서 그렇게 원하던
전국의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기회는 글쓰기를 통해서 온다고 말하는데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죠. 사실 저라고 제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왜 안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나의 이야기를 쓰는 데에는 종종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그저 저희 치부로만 남았고 강사 역시 저희 꿈으로만 남았겠죠. 하지만 글을 써서 드러냄으로써 그건 저희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는 유명한 수상소감을 남겼는데요. 저는 그 말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없는 가장 창의적인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다만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가 일기에 머물 수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일기를 넘어 공감받는 에세이로 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